이제부터 그 C언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 C언어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언어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라는 거고, 이전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언어가 되겠고요. 그 유서가 깊을 뿐만 아니고 그 뒤 언어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계의 아담 역할을 하는 게 그 C 언어입니다. C 언어 이전에도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직접적인 선조를 찾아가면 C 언어가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대비가 되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명령어의 나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어는 다 CPU 제어 코드입니다. CPU가 현재 어떤 계산을 할지 정해주는 코드를 명령어라고 하는데, 이 명령어를 나열을 하게 되면 CPU가 그 순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CPU가 어떤 순서대로 움직일지 결정을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폰노면 방식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저장된 거를 CPU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CPU 제어 코드는 전부 다 이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진수 나열을 사람이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생성을 해주는 도구가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생성을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생성을 해주는데, 소프트웨어 생성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구동되는가를 보면, 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를 제어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를 거쳐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OS가 없는 경우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운영체제에 거쳐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를 거쳐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게 되고, 이 소프트웨어를 생성을 하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흔히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또 따로 있습니다. 생성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그 생성 프로그램은 보통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컴파일러하고 링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는 글자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 CPU는 똑같아요.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이진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언어는 사람과 컴퓨터를 이제 이어주는데, 컴퓨터 중에서도 CPU가 되겠죠. 자, CPU와 CPU의 제어를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한 가중치는 컴퓨터 쪽이 아니고요. 사람 쪽이 더 가중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데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로 어떻게 일을 시킬지를 구성을 한 다음에 저장시켜서 컴퓨터한테 지시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짤 때 보면 한두 줄 짜는 게 아니고 수십만 줄을 짜요. 근데 수십만 줄 되는 이 체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담아 놓을까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방식을 좀 체계화한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입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으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데 왜 이런 관점이 도입되게 됐는가는 컴퓨터 구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관계없이 CPU가 계산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CPU에 이진수 체계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거죠. 구두점 이런 것들을 나열해 가지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하기 편합니다. 이진수 숫자 010이 외우는 것보다는 알파벳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람 중심으로 CPU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람이 기억을 잘 하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까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C 언어가 되는 거고요. C 언어는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폰 노이만이 컴퓨터 개발할 때는 기계어밖에 없었습니다. 기계어는 이 명령어인데요. 명령을 CPU에 내리는 명령어인데,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숫자 나열입니다. 이진수 숫자 나열. 이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벳을 붙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어셈블리라는 언어입니다. 어셈블리. 영어로는 어셈블리인데 사전 찾아보면 국회입니다. 국회. 아니면 협의체. 뭔가를 모으는 것을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어셈블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덧셈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1하고 2를 더하고 싶으면 add 1,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학적으로 쓰면 1 더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계어로 하면 예를 들어 0, 1, 1, 0, 1 뭐 이렇게 가거든요. 요런 거는 외우기가 어려운데 얘는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을 한 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어려운 이진수로 되어 있는 명령어, 기계어라고 했죠. 이진수로 된 이 CPU에 명령하는 코드를 사람이 기억하기 좋도록 바꿔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가 나왔는데, 어셈블리는 프로그램을 이제 코드를 이제 합쳐서, 여러 사람이 짠 코드를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셈블리라는 이름을 배웠는데,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이 어셈블리 언어는 요즘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셈블리 언어를 해야 됩니다. 이 어셈블리 언어는 CPU 명령어거든요. CPU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셈블리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기계어하고 차이점은 이 기계어는 진짜 이진수를 씁니다. 난감합니다. 근데 CPU 명령어는, 어셈블리에 쓰는 CPU 명령어는 니모닉이라고 해서 영어도 좀 어려워요. 니모닉이라고 해서 연상어입니다. 연상한다, 유추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연상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복잡한 기계어를 사람이 알기 쉽도록 이 니모닉하고 연상어하고 십진수를 써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어셈블리어는 너무 CPU의 직접적인 명령어라서 코드를 짜면 코드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를 쓰지 않고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코드가 등장하게 되고, 그게 바로 포트란이라는 언어입니다. 영어로는 포트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수학 계산에 특화된 언어인데 지금도 사용됩니다. 어셈블리도 지금도 사용되고요. 포트란도 지금도 사용되는데, 어셈블리 같은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쓰는 게 아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서 보통의 프로그래머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포트란은 계산에 특화된 언어인데 요즘은 포트란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포트란으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포트란은 언제 쓰는가 하면, 옛날에 이 포트란은 1950년대 나온 언어거든요. 1950년대부터 쌓여온 수많은 계산 코드들이 있습니다. 버리긴 아깝잖아요.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업그레이드라든지 업데이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포트란 언어는 이게 계산에 특화가 된 거고, 애드 할 때 이런 니모닉을 기계어를 대체하는 알파벳인 니모닉을 쓰기보다는 1-2 하고 싶으면 포트란은 1-2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구두점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구두점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아무래도 읽기가 좀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함수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알골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제안이 되게 됩니다. 알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알골은 좀 더 영어에 가깝게 이제 구성이 됐고, 알골에서는 코드 블록을 그러니까 정의할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코드 블록이라는 거는 내가 연산을 정의하는데 요만큼이 내 연산 블록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C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골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나온 언어가 영국이 만들었던 BCPL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BCPL은 요 CPL을 만들려다가 잘 안 돼서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한 게 BCPL이 되는데, 이게 영어 약자입니다. Basic Combined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건데요. 특이하게도 영국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왜 미국이 아니고 영국일까? 어셈블리, 포트란, 알골 같은 거는 전부 다 미국이거든요. 근데 영국도 의외로 컴퓨터의 강국이었습니다. 사실 컴퓨터 역사에서 미국이 등장하기 전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을 계속 만들어 왔고, 컴퓨터가 관련된 수학을 만들어 온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과 거의 동시에 전자식 컴퓨터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국은 컴퓨터 쪽에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맞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미국도 애니악은 국방기술이었고, 영국의 콜로서스라는 전자식 컴퓨터도 국방기술이었는데, 영국은 감췄고요, 미국은 개방을 했습니다. 영국은 1970년대까지 감췄거든요. 근데 미국은 애니악을 그대로 공개를 해서 상업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2020년 정도에 와서 보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영국은 거기에 한참 미치지는 못해요.
근데 요 시절에는 1960년대라서 영국의 힘이 아주 지금처럼 빠지지는 않은 때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BCPL이라는 언어가 되고, 요 BCPL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게 다시 미국입니다. BCPL이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 만든 사람이 창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BCPL에서 CPL 빼고 B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B 언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B 언어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BCPL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B 언어 버리고 새로운 언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B 언어하고 비슷하지만 과감히 BCPL의 문법들 많이 버리고 핵심만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언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알파벳 B 다음에 C인 C 언어입니다. C 언어의 유래는 허무합니다. B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C 언어가 나온 거고, B 언어인 이유는 BCPL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B 언어입니다. 설명하다가 좀 헷갈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네요. 알골이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에서 그러니까 코드 블록을 이제 정의를 한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데요. 알골은 코드 블록을 정의를 할 때, 코드가 있으면 코드 블록 정의를 할 때 begin, end로 정의를 했고요. 그 뒤에 영향을 받았던 BCPL이 코드 블록이 있으면 그런 달러하고 괄호, 달러하고 괄호라고 하는 구두점을 써서 코드 블록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C 언어로 오게 되면 얘가 이런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 블록을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왜 개발됐는가 하면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운영체제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거든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려면 우리 뭐 썼다고 했습니까? 어셈블리를 썼거든요. 근데 어셈블리로는 생산성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생산성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BCPL이나 알골처럼 좀 영어에 가까우면서도 운영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 언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하드웨어 제어도 하고 편하게 코딩도 하고.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알골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코드 블록을 내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코드 블록 정의하는 거는 C 언어에서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정의를 합니다. 알골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BCPL이나 B 언어에 있는 구두점을 과감히 많이 도입을 하고, C 언어에는 새로운 구두점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C 언어를 시작으로 해서 보통 그 전 언어들은 알파벳과 숫자 위주, 그리고 영어식에 가깝게 표현을 했는데 C 언어에서는 구두점을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수학식처럼 보이도록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렇게 코딩하는 글자 수가 많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 언어가 나오게 됐고, 요 C 언어는 예전에 존재했던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한 번만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C 언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체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가 만들려고 했던 운영체제는 바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여러분은 잘 못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이 유닉스가 또한 모든 운영체제의 아버지입니다.
뭐 그 전에도 운영체제가 있었지만 유닉스만큼 좋은 개념을 가진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개발자는 C 언어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닉스 개발이 중요했는데 이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찾았는데 없었던 거예요. BCPL이 괜찮아 같아서 이거 좀 다듬어 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수학식하고 가깝고 코딩도 편하고 알파벳도 적게 쓰고 하드웨어도 제어가 되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창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 영향은 많이 받았지만 예전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사람 중심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알아먹기 편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그 전에는 CPU에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까다롭고 헷갈리고 그래서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 편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는 예전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편하다는 거지 여러분처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C 언어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 낸 거를 C 언어에 접목을 해서 집중을 시켰는데 한 번에 이해가 되고 코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역사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지니까 역사를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C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C 언어 공부하면 좋은 점이 그 뒤에 있는 언어를 더 쉽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 다음에 나온 게 C++이거든요. C++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C 언어가 워낙 성공적이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소스 코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얘를 체계화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계화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게 클래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체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C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클래스로 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공부한 다음에 C++이라고 하는 C++를 공부해서 수많은 코드를 어떻게 하면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서 재활용하는가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C++이 워낙 성공적이긴 했는데 이게 또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좀 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바입니다. 자바는 C++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바는 모든 장치에 적용할 수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드웨어 종속이었거든요. 하드웨어가 바뀌면 프로그래밍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똑같은 소스 코드로 모든 장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만들게 됐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거를 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C++입니다. C++ 굉장히 좋은데 모든 장치에 적용하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중에서 요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메모리 관리하게 되면 하드웨어 종속이 되거든요. 과감히 삭제를 하고 만든 언어가 자바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가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짝퉁 수준으로 만든 게 C샵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요 샵은 눈 크게 뜨고 보면 뿔뿔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잖아요. 뿔뿔 합쳐서 C++보다 더 개선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게 C샵입니다. C샵은 자바하고 철학이 동일합니다.
소스 코드 수정 없이 모든 장치에 단일 소스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게 C샵이 되고, 이 C샵은 이런 철학으로 인해 가지고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C 언어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C 언어는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언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는 언뜻 보면 C 언어랑은 많이 다르고요. 알골에 오히려 비슷한, 알골에 더 영향을 받은 건데 기본 철학은 C 언어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파이썬은 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데 특화되진 않고요. 편하게 코딩을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C 언어의 코드 블록을 정의하는 방식. C 언어는 코드 블록을 이런 중괄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파이썬은 이 공백으로 만들어줍니다. 공백으로 코드 블록을 만들어주는데, 기본 철학은 동일해요. 기본 철학은 동일해서 파이썬은 C 언어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탄생을 하게 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현재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언어라고 하면 파이썬, C++, 자바, C샵 같은 건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근본에는 C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만 잘 공부를 하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적응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꼼꼼하게, 그 다음에 모든 요소들을 다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 체력이 돼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C 언어 문법을 공부를 할 텐데, 문법 공부할 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문법을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문법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책 보면 됩니다. 인터넷이 있는 시대에 암기왕은 그다지 쓸모는 없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뭘 굳이 힘들게 암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법 책을 그냥 보면서 코드 흐름을 내 생각 흐름과 이제 맞춰야 됩니다. 생각 흐름과 맞추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고, 코드를 왜 저런 방식으로 짜는가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의 흐름을 내가 잘 이해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왜 저런 방식으로 구성됐는지 알아야 되고, 컴퓨터의 구성은 컴퓨터 역사랑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